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 21강에 오셨습니다. 예,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예, 오늘은요 평면좌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선생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는 과목 있죠? 혹시 수학을 못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요 그 과목을 좋아하려고 해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과목을 의도적으로 좋아하긴 어려워도 그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물리를 참 못했어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 시절에. 근데 물리 선생님이 물론 좋기도 했지만 물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순간부터 제가 물리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거짓말 같지만 정말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드리는 얘기고요. 실제로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비슷해지고 닮고 싶습니다라는 이유로 선생님과 또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자꾸만 가까이 가고 하다 보면 그 선생님과 비슷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수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시면요.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과목이 자연스럽게 재밌어지고 잘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기는 겁니다. 즐기려면 그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박아둬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선생님을 좋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풀이를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지금부터 저랑 칠판을 보시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리시죠. 1번입니다. 1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두 개를 빼면 돼요. 근데 보통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정답이 나오죠.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개가 누가 큰지 구분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누가 큰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거나 빼세요.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도 돼요. 다만 절대값만 붙여주자 한다면 똑같이 5가 나오죠. 제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요. 수직선상의 거리는 두 개를 빼서 절대값을 붙이자.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빼서 절대값 붙이면 되겠죠.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든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든 둘 다 절대값을 붙이면 전부 다 답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좌표 평면상의 두 점이죠. 따라서 쉽게 말하면 2,3과 6,5와 두 점 사이의 요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매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외워라. 자, 어떻게 하자? 거리 D는 루트 X끼리 빼라 제곱해라. Y끼리 빼라 그걸 제곱해라. 그리고 가운데는 더하자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쪽은요 4, 4, 16이고요. 이쪽은 4가 되어서 정답은 루트 20, 2 루트 5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실제로 요거 하실 때는요. 선생님 저는 2에서 6을 빼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3에서 5 빼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제곱하셔도 똑같이 제곱하면 답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가장 기본 예제입니다. 자, 다시요. 이제 4번입니다. 원점과 2점 사이의 거리죠. 똑같습니다. 거리 D는 이거에서 X끼리 빼시면 이렇게 제곱하시면 되고요. Y끼리 빼서 또 역시 제곱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긴 4가 되고요. 이쪽은 9가 돼서 정답은 루트 13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기본 예제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유제 1번입니다. 자, 보세요. 수직선 위에 한 점 A2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없어도 점이 하나로만 주어져요. 예를 들어 A가 2,1이다. 이런 좌표 평면상의 점이에요. 이렇게. 근데 A2다. 그러면 수직선상의 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요 점에 대해서 A, B가 3이 되는 수직선상의 위의 점 B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요.
조금 센스가 있으시다면 그림상으로도 쉽게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2라는 점이 있는데 거리가 3이 되는 점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도 3이 될 수 있고요. 그럼 5가 되겠나요? 반대편으로도 3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그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든지 아니면 5가 될 수 있어 라고 정리 가능합니다. 정답은 2개가 되겠죠. 하실 수 있나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센스가 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그림으로 풀어드린 거고요. 이제 수학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점을 잡고 B라는 점이 어딘지 몰라요.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X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X에서 2를 빼든 2에서 X를 빼든 절대값을 붙이면 돼요. 누가 큰지 모를 때는. 그리고 그게 3이라고 놓고 X를 구하면 되죠. 아시겠죠? 절대값이 3이라는 것은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X는 5가 되고요. 이때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2가지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B는 5 또는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유제 2번입니다. 별표하세요. 아, 요거 아니네요. 참 죄송합니다. 요거는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문제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네요. 선생님이 뒤에 있는 문제랑 좀 착각을 했네요. 자, 이건 일단 그냥 볼게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5다. 뭐 이건 기본 문제죠. 다만 A라는 걸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거꾸로 거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식을 만들고 거꾸로 A를 맞춰가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거리 D는 X끼리 빼 그리고 제곱해. Y끼리 빼 그리고 제곱할 거야. 근데 그게 5래.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4, 4, 16이죠? A-2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루트가 있으니까 이걸 제곱해서 없앤다는 생각으로 이쪽도 제곱하시면 25가 됩니다. 되셨죠?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여기도 제곱할 거예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요 식을 다 전개하셔도 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A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구하실 때는 전개하지 않으셔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풀어요. 제곱이 요거 빼주면 9라는 거죠. 그러면 제곱해서 9 나오는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랑 3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제곱해서 9 나오는 게. 따라서 이때 A는 5가 되고요. 이때 A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누가 나왔다가 나오면 굳이 계산을 다 전개 안 하셔도 이런 스킬로 푸셔도 괜찮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이거 그냥 전개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편한데요, 뭐. 그러시면 전개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A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2가지 다 문제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 좌표에서는요. 내용이 크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제가 오늘의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잠깐 목표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네, 잘 보셨죠? 오늘의 목표는요. 지난 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 했잖아요. 오늘 그 문제풀이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무게중심까지 연결되는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들으시죠. 자, 2번입니다.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물론 중점도 할 건데요. 중점은 내분점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요걸 할 줄 알면 요건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자, 우선은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분점을 아셔야 되는데 내분이 뭐죠? 내분? 내분은요. 안에서 쪼갠다는 의미예요. 이게 안 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쪼개는 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라는 점 1이라는 것과 B 7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선분 AB를 연결한 상태에서 AB의 2대1 내분점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 점이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1하고 7이라고 점을 그리실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1과 7 사이를 2대1로 내분하고 싶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가 2대1의 비율이 되는 가운데 점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아, 선생님 1하고 7 사이가 6 차이 나니까 2대1이 되려면 여기가 아마도 4만큼 여기가 2만큼 될 테니까요. 이래야 2대1이 되니까 4만큼 떨어졌으면 여기 5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4만큼 떨어지고 2만큼 떨어져서 중간에 2대1이 되는 점 P5가 내분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점이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조금 더 복잡하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는 걸 공식으로 하셔야 돼요. 공식으로. 그 공식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P라는 점을 제가 구할 건데 방법은 이거예요. P라는 점을 X라고 하세요. 그러면 방법은 AP와 BP를 연결한 게 몇 대 몇이다? 2대1이라는 거죠. 여기가 2대1. 맞습니까?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P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AP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죠.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X-1이 되죠. X가 지금 여기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BP 사이의 거리는요. 7-X라는 거 아시죠? 이쪽엔 7이 더 X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그게 2대1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세요. 그러면 2 곱하기 7, 14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한쪽으로 옮겨서 X 정리할까요? 정리하시면 2X 더하기 1X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거 넘기면 14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시면요. 2 더하기 1로 나누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X는 3분의 15가 돼서 정답이 5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과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항상 이렇게 놓고 풀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고 이게 증명인데요. 내분점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항상 이렇게 몇 대 몇이라고 놓고 이거를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X값을 구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수학을 물론 이제 원리는 알아야겠지만 빨리빨리도 푸는 것도 수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저랑 잘 보세요. 2대1로 내분할 거다. 누구랑 누구를? 1하고 7을.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인데 2대1로 내분하는 거랑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인데 2대1로 내분하는 건 여기가 더 길게 오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2대1로 내분하는지가 시작이 꼭 바뀌면 안 돼요. 7하고 1로 쓰면 안 되죠. A, B를 2대1로 내분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 두 가지는요 더하세요. 그리고 대각선을 곱하세요. 이렇게 대각선 곱한 걸 단 먼저 쓰세요. 그래서 2, 7에 14를 먼저 쓰시고요. 1 곱하기 1을 나중에 쓰세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하세요. 이렇게 구하면 3분의 15 돼서 5가 나오죠. 이게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요거 볼까요? 제가 아까 비례식을 세워서 정리해드렸던 방법으로 구했더니 2 더하기 1분의 14 더하기 1이 됐죠. 그게 여기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풀었던 저 방법을 이렇게 그림처럼 기억해서 풀면 비례식이 아니고도 쭉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냐면 제가 방금 해드렸듯이 일단 비례식 세워서 직접 수학적으로 저처럼 해보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해보셔야 원리를 알아요.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모양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이렇게 그리고 푸시면 돼요. 2대1을 먼저 쓰고 1,7을 쓴 다음에 쭉 하시면 되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교재에는요.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게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m 대 n, x1, x2 막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걸 사진처럼 기억하시고 이런 예를 한번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원리,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풀어볼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만 더 예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명은 했다 치고요. 저랑은 아까 사진처럼 기억하라는 그 방법으로 내분점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 B의 1대 3 내분점. 보시죠. P. 할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직선상의 의미로는요. 여기랑 여기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요 점을 구하여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빨리 구하는 방법을 이제 익히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합시다. 뭐부터 시작해라? 1대 3.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랑 10.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세요. 그 다음은요. 대각선 곱하세요. 10. 이쪽 대각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개는 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위에는 4고 밑에도 4니까 정답이 1이네요. 그래서 P점은 1이야. 이렇게 쓰시면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분점의 의미, 그 다음에 직접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 원리, 비례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처럼 이 장면을 기억하고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내분점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외분점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분점인데요. 2번입니다. 외분점은요. 의미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하셔야 돼요. 외분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볼게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렇게 주고 A, B의 2대1 외분점을 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점은 보통은 Q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요. 의미부터 볼게요. 1하고 5인데 외분이라는 건 바깥에서 쪼갠다는 의미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내분점은 아까 안에 그려졌거든요. 내분점은. 외분점은요. 바깥에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의미가 뭐냐면 A, B의 2대1 외분이라는 의미는요. 이 Q라는 점을 잡았을 때 QA와 QB가 거리의 B가 2대1이라는 게 외분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Q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서 A랑 B까지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2대1이 돼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이니까 이런 액구준 다른 데 위치하면 안 되고 요 직선 상에 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A까지 거리가 2가 되고 B까지 거리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Q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이번에는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실을 주고요. A, B에 1대2 외분점을 줄게요. 그죠? 볼게요. 마찬가지죠. A가 1이고요. B가 5예요. 그런데 A, B의 1대2 외분점이니까 A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요 연장선상에 위치해야 되고요. 외분점 Q는. 근데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이번엔 1대2가 돼야 돼요. 아까는 2대1이었고. 그러면 A까지가 1이 돼야 되고 B까지가 2가 돼야 되니까 Q라는 점은 이쪽에 위치해야겠죠. 여기가 더 가깝고 여기가 더 머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때는요. Q가 A의 왼쪽에 위치해요. 앞에가 1대2가 되면 앞에가 더 작으면 A의 왼쪽에 위치하게 돼요. 요 자연스러운 결과를 아시겠죠? 다시요. 원래 제가 드렸던 문제는요. 2대1 외분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까지 거리가 더 멀어야 되니까 B에 가까운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요. 요 개념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몇 대 몇이라고 했을 때 앞에가 크면 오른쪽에, 선분의 오른쪽에,
뒤에가 크면 선분의 왼쪽에 위치한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되셨죠? 이것도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비례식으로 먼저 유도 과정을 해보셔야겠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외분점을 x라고 합시다. 됐나요? 시작할게요. QA까지의 거리는요. x 빼기 1입니다. 당연히 Q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감은 잡으셨죠. 그 다음 QB까지의 거리는요. x 빼기 5입니다. 근데 그게 2대 1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시죠. 그러면 2의 x-5에 x-1이 같다는 거죠. 그럼 2x-10이 x-1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한쪽으로 넘길까요? 2x-x니까 2 빼기 1x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거 더하면 10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이걸로 나누세요. 2-1분의 10-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9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이건 제가 외분점을 정의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풀어낸 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과정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그렇다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 한번 해보고 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렇게 합니다. 2대1 쓰세요. 외분점. 2대1 할 거죠. 그 다음에 A, B를 2대1 할 거니까 A랑 B를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빼세요. 그리고 대각선 곱하세요. 이쪽 대각선 곱하세요. 그리고 이쪽을 먼저 쓴 다음에 빼세요. 그럼 답이 1분의 9죠? 그래서 9예요. 자, 아까 했던 거 볼까요? 여기. 똑같은 거 보이세요? 2 빼기 1분의 10 빼기 1. 똑같죠? 그래서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먼저 한번 해보신 다음에는 왜 그런지를 아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걸 역시 사진처럼 기억하시고 써먹으세요. 제 말 아시겠죠? 자, 다시요. 그럼 아까처럼 다 지우고 1대2로 바꿔봅시다. 옆에 써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공식처럼 할게요. 1대2 쓰세요. 1하고 5를 외분할 거예요. 두 개를 뭐 해라? 빼세요. 그 다음은 대각선을 뺄 거죠. 5죠. 이번에는요. 2죠. 그걸 뺄 거죠. 따라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Q에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외분점이 되는 거죠.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의, 의미, 그 다음에 그래프상의, 즉 수직선상의 위치, 그리고 유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사진처럼 기억해야 할 공식까지 여러분이 아신 거예요. 이제는 내분점과 외분점 헷갈리지 마시고요. 공식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 나오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고3 때까지 가져가셔야 될 공식이고요.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와 벡터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외분점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점입니다. 중점 어떻게 될까요? 중점은요. 가운데 점이에요. 가운데. 가운데라는 건 여러분 만약에 제가 평균 구한다고 얘기하죠. 어떤 두 과목의 평균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중간고사 때 60점을 맞았고 기말고사 때 내가 완전히 이를 갈고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둘 사이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80점이죠.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똑같아요. 중점이라는 것은 가운데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공식으로 갈게요. A랑 B라는 점이 있으면 그중에 가운데 점을 구하고 싶잖아요. 다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그때 가운데 점, 중점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때 중점은 보통은 M이라고 써요. 두 개를 어떻게 해라? 중점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라? 2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당연한 얘기고요. 실제로 이거는 내분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1대1 내분점이거든요. 이게. 중점이. 그러니까 1대1 내분점의 공식을 쓰면 바로 나와요. 자, 이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보시죠. 만약에 아까처럼 똑같은 예제를 드려볼게요. A가 1이고 B가 5예요. 그럼 중점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더하죠. 그리고 2로 나누죠. 따라서 M은 3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1대1 내분점이 중점이라 그랬죠. 같은 의미잖아요. 가운데 점이니까. 그러면 1대1 쓰세요. 그 다음에 1하고 5 쓰세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 두 개를 더하세요. 대각선을 곱하시고요. 대각선을 곱하세요. 더하죠. 2분의 6이죠. 3이죠. 똑같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도록 1대1 내분점 공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연스럽게 2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결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요. 이 위에 걸로 훨씬 많이 해요. 워낙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식이긴 하죠. 증명을 하려면 내분점 1대1로 증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얘기까지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예제 2번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펴시고요. 교재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저랑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죠. 다음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하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요. 먼저 내분점부터 구하죠. P부터 구할게요. 즉 내분점. 그럼 그걸 X라고 할게요. 그러면 1대2 쓰세요. 마이너스 2하고 6을 내분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분의 대각선, 대각선 더하세요. 따라서 3분의 2죠. 이게 정답. 따라서 정답은요. 이렇게 쓰시면 더 예쁘게 쓰실 수 있겠죠. 되시죠? 자, 그 다음 외분점도 구해야 되네요. 다시 Q도 구할게요. 외분점 Q는 또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대2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6이죠. 이번엔 외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두 개를 빼세요. 대각선, 대각선. 그리고 중간에 또 빼세요. 아시겠죠? 빼고 빼고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0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0. 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비록 구하란 말은 없지만 중점도 구해볼까요? 중점 M은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죠. 따라서 정답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1대2 내분점 0하고 8이에요. 똑같습니다. 이제 바로 갈게요. P, X라고 하죠. 내분점. 1대2 그리고 0하고 8. 두 개 더합니다. 대각선 8입니다. 대각선 0이고요. 더하죠. 3분의 8. 따라서 정답은 3분의 8. 이렇게 쓰시면 되죠. 두 번째, Q입니다. 자, 1대2라고 하고요. 역시 0하고 8이죠. 두 개 뺍니다. 대각선, 대각선 또 뺍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정답은 Q8이죠. 그래서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이 되겠죠. 마지막, 중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라. 정답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수직선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5일 때 원점이라는 얘기거든요. X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은요. 요거랑 요걸 이은 선분을 지금 A랑 B라고 할 건데 요거랑 요거를 이은 선분을 1대3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 요 X의 좌표를 거꾸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분점 구하기에 일단 가야 돼요. 아시겠죠? 가보죠. 자, 어떻게 갈까요? 1대3 마이너스 1과 X를 내분합시다. 더하죠? 대각선, 대각선 또 더하죠. 이게 뭐다? 0이다. 내분점이니까. 그러면 X 빼기 3이 0이라는 거니까 4 넘겨봤자 X는 3이죠. 답은 3이에요.
문제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m, n, x1, x2 복잡한 용어를 이용한 공식을 억지로 쓰면서 기억하려고 하시면요.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얘기한 대로 사진처럼 행동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손으로. 아시겠죠?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A, B에 대해서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이거다. 똑같이 할게요. 3대2 쓰시죠. 마이너스 3과 X죠. 외분입니다. 뺄게요. 3에서 2 빼면 1이죠. 대각선 3X고요. 대각선 마이너스 6이죠. 두 개 또 뺄게요. 그게 뭐다? 3이다. 3X 더하기 6이 3이죠. 3X가 마이너스 3이죠. X는 마이너스 1이죠. 정답이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요.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기본 내용은 다 한 거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좀 갈 건데요. 그 다음 내용은 지금 것만 잘하시면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잠깐 쉬면서 방금 배운 내용 한 번만 확실하게 점검하고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예, 잘 보셨죠? 여재경 학생의 버킷리스트 잘 봤고요. 예, 또 오늘도 꼭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 또 응원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친구들이거든요. 아, 정말 너무 버킷리스트를 많이 보내주셔서 선생님 메일로도 정말 많은 양이 도착을 해서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답메일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선생님이 답메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 중에서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재경 학생처럼 소개하고 있으니까 버킷리스트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세 번째는요.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거예요.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다. 요겁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요. 잠깐 보시죠. 그리고 중점까지 연결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은요. 이거예요. 수직선상에서 1하고 7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에 1대2 내분점을 구할래? 이거였죠. 하면 됐죠. 지금은요. 이거 지금 A라고 하고 B라고 할 때 지금은요. 좌표 평면상에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1대2 내분점을 구해볼래?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X끼리 내분하세요. 분명히 이 내분점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값하고 Y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아까 수직선상에 했을 때는 하나만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좌표 평면상으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려면 당연히 X, Y의 형태 두 개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A랑 B에 해당되는 X끼리만 내분을 하세요. 끼리끼리. 그 다음에 Y끼리끼리 내분을 하세요. 그럼 답이에요. 그걸 연결하면. 즉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다. 그러면 이 말만 기억하세요. 끼리끼리. 누구 끼리끼리? X 끼리끼리, Y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하시면 돼요. 그걸 수직선에서처럼 내분, 외분하시면 나와요. 아시겠죠?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로 그냥 바로 갈까요? 요거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른 예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문제로 제가 바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얘기예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A, B를 1대2로 내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평면상의 점이니까 끼리끼리 하면 돼요. 내분을 X끼리 하셔요. 먼저. 그래서 X 하시고요. 내분하세요. Y 하시고요. 내분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X랑 Y를 연결하면 점이 나와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시작합니다. 1대2고요. A랑 B에 X만 모아주시면 마이너스 1과 5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 분의 이렇게 하면 5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3분의 3에서 1이에요. 다시 y끼리 하시면요. 1대 2죠. 4하고 1입니다. 여기 y끼리. 그러면요. 3분의 이렇게 하시면 1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8이고 더해야겠죠. 3분의 9니까 3이죠. 그러면 x끼리 한 게 1이 나왔고 y끼리 한 게 3이 나왔죠. 정답이 이거죠 뭐. 1,3.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수직선 위에서 구하는 걸 알고 오시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외분점이죠. 외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갈게요. x 따로 y 따로. 가봅시다. 1대 2, 마이너스 1과 5, x끼리 되셨죠. 다시 1대 2, y끼리 가셨죠. 자, 구해볼게요. 외분점은 일단 빼세요. 대각선 이렇게 하시면 5고요.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2죠. 두 개를 빼야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뭐 나오나요? 위엔 7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다시 1에서 2 빼죠. 1 빼기 2 분의 이렇게 하면 1이고요. 이렇게 하면 8이죠. 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7이 되죠. 정답은 Q 마이너스 7,7 이렇게 연결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따라서 외분점, 내분점 각각 해주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점도 똑같아요. 여기 문제는 없지만 제가 3번 하고요. 중점이라고 하고 해드릴게요. 중점 M 어떻게 하라고요?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세요.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세요. 끝났습니다. 2,4니까 2분의 5.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제 5번입니다.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선분 PQ의 중점 해볼까요? 2대 1 내분점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쵸? 2대 1 하세요. 그 다음에 X 따로 구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 Y 따로 구하세요. 2대 1 하시고요. X끼리 먼저 하죠. 마이너스 1과 5. Y끼리 그 다음에 하죠. 5와 2. 그러면 3분의 지금 내분점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죠. 그래서 3이죠. 다시 3분의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5죠. 두 개 더하죠. 그럼 3이죠. 그러면 내분점은 P거든요. P는 3,3이죠. 하실 수 있겠죠. 다시 외분점입니다. 2대 1 외분점이죠. X 따로 2대 1, Y 따로 2대 1. X끼리는 마이너스 1과 5, Y끼리는 5와 2. 여기까지 되시죠. 외분합시다. 빼세요. 빼면 그냥 쓸게요. 이렇게 10, 이렇게 마이너스 1, 다시 빼세요. 11이죠. 다시 빼세요. 4, 마이너스 5. 빼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Q라는 점은요. 11, 마이너스 1이죠. 문제 다시 가세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P 나왔고요. Q 나왔죠. 그럼 두 개 중점 구할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중점 P는 3,3, Q는 11, 마이너스 1. 중점 M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두 개를 또 끼리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또 끼리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이쪽은 7이죠. 14니까 이쪽은 1이겠죠. 정답은 이거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쉬운 개념이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만 따라오세요.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었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그대로만 움직이면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게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6번입니다. 세 점 ABC가 있고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이 문제는 아직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그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해 봤고요. 중점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4번입니다. 같이 보시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 중학교 때 배웠죠? 무게중심이 뭐죠? 여기는요, 크게 제가 정의, 성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새로 등장하는 좌표상의 점을 구하기 3가지를 할 겁니다. 우선 정의 또는 작도 방법이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뭐죠? 수학적인 정의를 얘기하세요. 수학적인 정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이거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놓고 돌려요.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그러면 돌아가는 그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점, 무게를 지탱하는 점이란 뜻이에요. 무게중심. 그 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수학적인 정의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꼭지점에서 밑변,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꼭지점에서 이 마주보는 변에 역시 가운데 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세요. 역시 중선입니다. 꼭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보는 변에, 이걸 사실은 대변이라고 얘기하죠. 마주보는 변에. 그래서 밑변이 아니라 대변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변에 똑같은 길이만큼 자른 부분에다가 또 선을 그으세요. 역시 중선이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세 중선은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나요. 이 왕점에서 만나거든요. 이 왕점이 뭐냐면요. G라고 표현하고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중학교 내용입니다. 무게중심은요.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 하실 수 있죠. 일단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질인데요. 성질도 사실 되게 다양한 성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성질이고요. 다음 내용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질을 한 개만 언급할 거예요. 어떤 성질이냐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 꼭지점에서 변까지의 거리를 몇 대 몇으로 항상 잘라줘요. 몇 대 몇일까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2대 1로 잘라줘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G라고 하고 여길 M이라고 한다면 AG와 GM은요. 항상 2대 1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가 더 길어요. 2예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변까지가 1이에요. 요건 제가 증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목표는 요 2가지가 아니에요. 2가지는 중학교 때 알고 왔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입니다. 지울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과 가장 큰 고등학교 도형의 차이는요. 좌표 평면을 도입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이 평면상에 그려가지고 길이를 가지고 했다면 이게 유클리드 기하거든요. 이제는 이걸 이런 수직선상으로 좌표 평면상으로 가져가서 이 좌표 평면에 좌표를 설정하고 이걸 연구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기하학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새 삼각형에 점을 줬을 때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을 설정해줘요. 그 상태에서 세 점을 알 때 가운데 무게중심 G가 도대체 어떤 점인지 좌표로 표현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별표하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무게중심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점이니까 가운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면 가운데 점을 잡기가 쉽지만 삼각형의 모양이 또 중구난방 자기 맘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점이라는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지요. 그쵸? 그렇지만 가운데라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오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3개니까. 아시겠죠? 아까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눴잖아요. 여기는 3개의 가운데니까 3으로 나누세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끼리끼리 하라고요. 내분이든 외분이든 중점이든 무게중심이든 x끼리 y끼리. 따라서 x는요 3분의 x1, 2, 3예요. x1, x2, x3. 그 다음 y는요 3분의 y1, 2, 3예요.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1,3, b가 0,7, c가 마이너스 2,5다. 세 개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g는 더하세요. 끼리끼리. 그럼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요거 3개 더하면 3으로 나누죠. 그 다음 끼리끼리 y끼리 더하세요. 3 더하기 7 더하기 5거든요. 그거 3으로 나누세요. 요것도 과정을 잠깐 써드릴까요? 1 더하기 0 빼기 2, 3으로 나누죠. 그럼 정리해보시면 뭐가 나와요? 답이 3분의 마이너스 1이랑 8하고 7이니까 15죠. 3분의 15. 그러니까 정답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 말 아시겠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일단 개념 정의하셔야 되고요. 성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구하는 그 좌표로 구하는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일단 요 좌표로 구하는 방법은요. 제가 간단하게만 증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돼요. 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점이 x1, y1이고요. 이 점이 x2, y2라고 하고 이 점을 x3, y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g가 3분의 1, 2, 3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해요. 중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이 점은 두 개의 무슨 점이죠? 중점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점이 뭐가 되냐면요. 2분의 x2, x3랑 2분의 y2, y3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무게중심 왕점 G는요. 여기를 2대1로 내분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2대1이라고 하시고요. x1이라는 끼리끼리 요거하고 2대1로 내분한 점을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y도 2대1이라고 하시고요. 끼리끼리 y1과 y2 더하기 y3의 2분의 요거를 내분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3분의 곱하시면 2랑 약분되죠. 따라서 x2, x3예요. 요렇게 곱하면 x1이고 더하면 되죠. 이게 x, 다시 y죠. 3분의 대각선 곱하면 역시 약분돼서 y2, y3고요. 이렇게 곱하면 y1이죠. 요게 y예요. 따라서 내분점 구한 게 3분의 x1, 2, 3 더한 거죠. 3분의 y1, 2, 3 더한 거죠. 그게 무게중심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1, 2, 3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여기도 y1, 2, 3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하고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간단히 증명해드렸는데 요거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외우셔도 됩니다. 외울 자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걸 안 해보셨으면 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을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외워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퀴즈 정답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우리 했던 이야기 바라만 봐도 좋은